여기 나온 녀석들은 그닥 빠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저렴한 편도 아니죠.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잘생긴 것도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진 채 레전더리 모터스포츠 차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판매되길 기다리며 웅크리고 있는 가여운 녀석들이죠. 하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이 녀석들은 슈퍼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잊혀진 슈퍼카들을 8대만 소개하려 합니다. 당연히 레이스에서 꺼내면 크리거한테 다 대주고 손가락이나 빠는 게 다반사니 그냥 돈이 썩어난다 싶으면 구매하시길 권장합니다. 첫 번째는 엔터티 XXR입니다. 가성비 좋은 슈퍼카 엔터티 XF의 후임으로 출시된 오버플러드의 야심작이죠. 우선 디자인은 수려한 편에 속합니다. 똘망똘망한 눈깔과 넓적한 주동아리, 미끈하게 뻗어있는 차체는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었죠. 전체적으로 생긴 것으로 뭐라 하기에는 미모가 너무나도 출중합니다. 그러나 이 차가 외면받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성능이죠. 차의 허리 부분에 들어있는 V8 5리터 엔진은 약 960마력 정도를 뒷바퀴에 전달하는데 근육이 빵빵하게 오른 엔진에 비해 타이어의 성능은 한심하게 그지없습니다. 때문에 초반 휠스핀은 머슬카 뺨칠 정도고 나중 가서도 부실한 다운포스 덕분에 고속주행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전벨트 없이 자이로 드롭을 타는 기분이죠. 다만 이런 엔터티 XXR도 장기가 하나 있으니 바로 후반 가속력입니다. GT5 슈퍼카에서 최상위권의 후반 가속력을 지녀서 기나긴 터널 같은 초반 휠스핀만 버텨낸다면 그래도 막힘없이 속도계를 혹사시킵니다. 물론 이래봤자 크리거와 에메루스라는 금발태닝 양아치가 있다보니 레이스에선 천연기념물보다 희귀합니다. 만약 공방에서 본다면 복권을 사셔도 좋을 겁니다. 두 번째는 ETR1입니다. 생김새는 영락없는 JDM입니다. 수상할 정도로 노출된 인터쿨러, 수상할 정도로 큼지막한 휠, 수상할 정도로 드넓은 스포일러, 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슈퍼카입니다. 그것도 레이스카죠. 이 녀석은 슈퍼카계의 사이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수치 중 잘난 거라곤 접지력뿐이죠. 가속력은 형편없고 최고 속력도 너프먹고는 슈퍼카 중하위권에 선회력도 그저 그렇습니다. 정말 잘난 게 접지력 하나입니다. 적어도 위에 엔터티처럼 주행 도중 쌈바춤을 추는 기현상은 없다는 게 위안거리겠네요. 가격에 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성능을 달고 태어나서 애진작부터 유저들에게 외면받았습니다. 그나마 딱 하나, 연속 부스트 효율이 기깔나다 보니 스턴트 레이스에서 가끔 보였는데 그것도 다 옛날 이야기죠. 지금에선 이것보다 좋은 슈퍼카는 글자 그대로 널리고 널렸습니다. 대신 이 생김새는 꽤 아름답습니다. 기본적으로 달고 태어난 듯한 와이드 바디, 맵시 있는 눈깔과 라디에이터 그릴, 살짝 꼬마 자동차 같은 외형이 귀엽습니다. 그리고 일본 차량이다 보니 극소수의 JDM 신봉자들은 이걸 일제 튜너카로 퉁쳐버려서 무지성으로 구매하기에 이르렀죠. 네온의 스포일러, 노출형 인터쿨러까지 달아주면 제법 태가 나긴 합니다만 글쎄요, 썰튼 RS를 냅두고 굳이 이걸 비싸게 JDM으로 살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세 번째는 오시리스입니다. 옛날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자동차인 T20의 전용 빵 셔틀 같은 녀석입니다. 과거 슈퍼카라곤 젠토로노 엔터티 T20밖에 없던 페름기 시대에 T20의 완벽한 하위호환으로 불리며 하대받았습니다. 하기야 그것도 맞는 게 당시 T20은 지금의 크리거보다도 더한 최강자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T20이 그만 향년 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다시 오시리스의 미모가 재조명받기 시작하며 부상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면부는 라페라리, 나머지 영상은 파가니 와이라의 것을 따왔는데 이건 마치 삼겹살 김치볶음밥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죠. 어머니를 닮은 부리부리한 눈깔과 다부진 라디에이터 그릴은 아름다우며 아버지를 닮은 육덕진 팬더와 유연한 선이 후면으로 물 흐르듯 이어집니다. 다만 직접 물어보면 왜 T20 따까리 취급을 받았는지 여실히 느껴지실 건데요. 전체적으로 뭔가 다 2%씩 부족합니다. 주행하기 불편할 정도로 휠스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속력이 엄청나게 시원하지도 않고 최고 속력이 811처럼 야만적이지도 않은 정말 애매한 성능이죠. 그렇다고 통제하기 마냥 쉬운 놈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 일단 이쁘고 성능도 리포만큼 개차반 쓰레기는 아니니까 출퇴근용으로 쓴다면 살만도 합니다. 네 번째는 페가시 조르소입니다. 다이아몬드 카시노 업데이트로 출시한 페가시 최초의 오픈카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게 대체 뭐하는 자동차인지 모르곤 하죠. 그럴만도 한 게 이 차와 비슷한 시기에 크리거, 에메루스, 트렉스 등등 내로라는 하이퍼카가 대거 출시되어 그 인기에 묻혀버렸습니다. 하기야 이때 라인업이 워낙 막강해서 청소기처럼 생겨먹은 오픈카 나부랭이가 겸상하기엔 쉽지가 않았죠. 그러나 자동차 자체로만 놓고 보면 안 좋은 자동차는 절대 아닙니다. 후륜구동이긴 하지만 불안불안하지 않은 깔끔한 가속력, 이와 더불어 코너링도 정말 안정적입니다. 이 정도면 패션 후륜구동에 더 가깝죠.
디자인은 사실 호불호가 조금 갈리긴 합니다. 개미알기를 연상시키는 전면 범퍼 디자인과 좀 과하다 싶은 휠 베이스가 눈에 띄는데요. 대신 후면 디자인은 거의 로스산토스 돈의 최상위 쿨뷰티 미녀입니다. 짜잘한 리어램프들이 모여만든 빛의 장난과 개조 항목에 따라 은큼하게 터보 차저를 스리슬쩍 남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죠. 거기다 뚜껑도 시원하게 열어버릴 수 있으니 오픈카에 환장하는 변태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자동차입니다. 다섯 번째는 프로젠 타이러스입니다. 출시 초창기에는 혼란하던 스턴트 레이스 전국 시대를 평정한 유망주로 주목받았으나 락스타의 잠수함 패치로 양팔과 양다리가 절단된 뒤 오늘 내일하고 있는 슈퍼카입니다. 이 차의 특이점이라고 하면 차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멸치입니다. 베이그런트처럼 뼈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골다공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차체에 수갈맹이가 텅텅 비어있죠. 바그너보다도 더 멸치입니다. 때문에 레이스에서 담당을 진 타이런트나 디베스테이트가 들이받으면 그 즉시 의식을 잃고 그러기 상태로 벽에 꼬라박기 일수죠. 대신 의뢰 그렇지만 멸치 자동차다 보니 가진 장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코너링이 정말 기민하고 날카롭습니다. 다운 포스도 제법 나오는 편이라 연속 코너가 많은 스턴트 레이스에서 나름 요긴하게 쓰이죠. 여기다 엔진힘도 제법 받쳐주는 편이라 초반, 후반 가속도 괜찮은 편입니다만 사실 이거 다 에메루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에메루스와 단 30만 달러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전반적인 주행 특성이나 성능은 에메루스가 두 수 위입니다. 그래도 반반하긴 하니까 비싸고 쓸데없는 데다가 이쁘기만 한 철조가리를 좋아한다면 굳이 구매를 말리진 않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FMJ입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드높일 작정으로 출시한 바피드의 야심작입니다. 미국인들의 주특기인 V8 엔진은 미드십에 던져놓고 앞부분은 공기역학 때문인지는 몰라도 영국에서 디자인했죠. 그래도 전반적인 생김새 자체는 훌륭하게 나왔는데 다소 이질감이 드는 앞부분만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몸매가 아주 다부집니다. 나올 곳은 봉긋하게 나오고 들어갈 곳은 아주 움푹 들어갔죠. 그리고 이 휠, 이 10스포크짜리 휠은 GT에서 가장 아름답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또 측면의 에어 인테이크는 자연스럽게 공기를 후면으로 패스해 다운포스에 큰 도움을 주죠. 덕분에 고속에서의 성능은 전륜합니다. V8 엔진이 650마력은 고단 기어에서 여과없이 그 힘을 뿜어내고 스포일러가 차를 아주 짓누르고 있어 고속 코너링은 상당히 안정적이죠. 그러나 피는 못 속인다고 접지력은 아주 거지 발사계가 따로 없습니다. 첫 출발에 말 안 듣고 떼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FMJ의 주특기인 고속 구간에서도 그립을 때때로 잃어버려 운전자 입에서 쌍욕이 튀어나오게 합니다. 네, 눈치 빠른 분들은 알겠지만 엔터티 XXR과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미국산 엔터티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 편할 것 같네요. 일곱 번째는 네로입니다. 시상 최고의 하이퍼카인 시론의 둥그스름한 부분을 모조리 망치로 평평하게 만들어버렸죠. 때문에 시론의 다부진 이목구비에 비해 좀 맹구같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썩어도 준칠하고 전반적인 몸매에는 크게 흠잡을 곳이 없죠. 다들 알다시피 베니즈에서 업그레이드 가능한 몇 안 되는 슈퍼카입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버전인 네로 커스텀은 출시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스턴트 레이스에서 최상위권을 꿰차고 있죠. 전륜한 엔진음과 도로와 딱 붙어있는 접지력, 그리고 디베스테이트의 버금가는 육중한 무게 덕분에 마니아층이 꽤 두텁습니다. 그러나 네로를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냅둬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는 가변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이죠. 네로 커스텀은 딱딱하고 차갑게 그지없는 고정형 스포일러인데 반해 네로는 달릴 때 귀여운 가변 스포일러가 손을 들면 인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면 고개 숙여 감속에 큰 도움을 주곤 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네로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을 이유는 충분하죠. 물론 그냥 돈 많으면 둘 다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 그냥 더 잘생기고 더 짜릿한 트랙스를 사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에더? 그런 차가 있었나요? 여덟 번째는 X80 프로토입니다. 집착오의 UFO를 드리고는 싶은데 당신 핵쟁이가 아니라면 X80 프로토만한 물건이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차들은 대부분 레이스에서 못 써먹을 틀니 찌꺼기 슈퍼카였지만 이 X80 프로토만큼은 아직 현역 축에 속하는 녀석입니다. 이 차의 가속력은 정말 무시무시해서 그리고 에메루스도 긴장돼야 할 정도죠. 바이크 싸대기 치는 가속력과 연속 부스트의 효과도 아주 낭낭하게 받아서 스턴트 레이스 상위권 랩타임에 간간히 보이는 차량입니다. 여기다 코너링도 아주 기깔나서 접지력만 잘 컨트롤해주면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생김새는 기가 막힙니다. 외계인이 손수 빚은 듯한 이 정치를 알 수 없는 디자인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쫙 찢어져 자연스럽게 차체에 녹아들어간 헤드램프와 각종 에어 인테이크, 팬더, 디퓨저 등은 블랙홀에 빨린 것처럼 들어갔다 나오고 서로 어지러이 형태가 엉켜있어 하나의 현대미술 작품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현대미술이 의뢰 그렇듯 가격은 정말 비싼 $270입니다만 이렇게 빠르고 짜릿한 놀라우리 마치 충격적인 형태의 야릿하고 매혹적인 자동차에 $270만 정도면 충분히 낼 가치가 있습니다.
막말로 태저렉트보다는 100번 1000번 현명한 소비죠.